자, 오늘은 모레노의 사이코 드라마 유튜브 특강 제5강 사이코 드라마의 역할론입니다. 역할론은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가진 부분이라고는 할 수는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래도 일단 좀 간략하게 기본적인 것만 전달하고자 합니다. 목차를 보시면은 꽤 많은데 실제 내용은 이전 시간들보다 좀 쉬울 수 있어요. 우리에게 좀 익숙한 개념이 역할이기 때문에. 첫 번째 이제 모레노의 역할 개념. 실제로 심리치료의 역할이라는 개념을 가져온 사람은 모레노거든요. 근데 모레노가 이 역할을 어떤 개념으로 썼느냐는 따로 알아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가 다 알고 있는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좀 차이가 있어요. 일단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역할과 자아 또는 자기 이 두 개를 비교하는 건데, 모레노가 이런 말을 했어요. 역할이 자기로부터 생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역할로부터 생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나 자아는 언어를 습득하면서 이제 자아라는 게 생긴다고도 하고, 원래 그 전에는 영혼론에서 왔었어요. 영혼이라는 것이 원래 타고나는 거잖아요. 태어나기 전부터 있는 것이고, 그게 어떤 우리의 이제 정신 세계를 이루는 것이라서 그거를 심리학적으로 이제 자아나 자기로 부르기 시작을 했었는데, 우리가 나의 정신은 어떤가, 뭐 내 마음은 어떤가 이랬을 때 보이지는 않고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어떠한 것이 있다라고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심리학적으로 만들어냈거든요. 실제로 있는 개념이 아니고. 그런데 이거에 대비해서 모레노가 내놓은 것이 바로 역할이라는 개념인데, 자기가 있은 다음에 역할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있기 전에도 역할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역할로부터 나중에 자기가 형성된다라는 것이 모레노의 입장이에요. 그리고 자아가 추상적이고 뭔가 이렇게 만들어낸 것이라면 역할은 실체적이고 감지 가능해요. 그래서 자아라든지 자기가 있다고 해도 우리가 느끼거나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역할을 통해서지 다른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한 이제 자아라고 알려져 있는 어떤 것의 명백한 부분은 바로 역할들이다라는 얘기죠. 자기가 없어도 어떻게 역할이 있느냐라는 것은 이제 조금 있다가 나올 겁니다. 일단 역할을 자아나 자기와 대비시켰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역할을 발견했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텔레, 자발성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발견했는지를 같이 한번 도해로 보여드렸어요. 그 부분을 다시 복습을 해볼 겁니다. 일단 개인이 있어요. 이 개인 밖에는 외부 상황이 있죠. 외부 상황에 대해서 이 개인은 반응을 해요. 반응을 안 하면 살아남을 수도 없어요. 이 반응을 하게 하는 요인이 바로 자발성이라고 부르자. 모레노가 그랬죠. 모레노가 있기 전까지 이 외부 상황에 반응하는 요인을 주목한 심리학은 없었어요. 철학적으로 유사한 개념도 있지만 모레노가 이거를 아주 치료의 핵심 개념으로 사용을 했기 때문에 이제 모레노의 독창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여기에 또 다른 개인이 있어요. 이 사람도 자발성이 있겠죠? 그러면 서로 상대방에 대해서 반응을 하겠죠. 이러한 상황이 외부 상황 중에서 개인과 개인 사이 상황, 개인 간 상황이다 라고 했고, 이 반응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로 반응하는 것을 텔레라고 부르자라고 했어요. 다시 말하면 텔레는 개인 간 상황에서의 개인 간 반응, 상대방의 실제에 대한 느낌, 이렇게 정의를 하죠. 그래서 자발성과 텔레는 사실상 같은 것이다 라는 게 지난 시간에 얘기한 부분이고요. 여기에 이어서 이 반응이 나타나는 형식과 내용입니다. 바로 이 역할로 나타나는데요. 예를 들면 내가 저 사람한테 어떤 호감을 가져서 친절을 베풀어. 그럼 내가 친절한 어떤 기능을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이 사람이 하고 있는 이 기능을 바로 역할이라고 규정을 한 거예요. 그리고 행위라는 것은 그 역할을 실현하는 방식, 내용인 거죠. 그래서 행위에다가 그 주체 이하를 붙이면 역할이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자발성, 텔레, 역할, 행위는 묶어서 가야 되는 거예요. 모레노 이후의 사이코 드라마에서 자발성, 텔레, 역할, 행위를 다 다뤄요. 이 중에서 덜 다루는 거 있고 더 다루는 거 있는데 가장 중요한 개념들은 덜 다뤄졌어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연결되어서 이론화하지 않았고 자발성 따로, 텔레 따로, 역할 따로, 행위 따로 다루다 보니까 이론의 그 핵심을 두는 그런 내용만 더 중점적으로 얘기를 하고 이 각각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는 거의 이제 소실이 됐죠. 그래서 텔레 개념은 거의 쓰지를 않고요.
그리고 자발성 개념도 다 다른 내용으로 쓰고 있고요. 뭐 행위를 중심으로 하는 그런 그 사이코 드라마 있고, 근데 가장 이제 덜 중시된 게 역할이에요. 왜냐하면 이 역할 개념의 중요성이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이 역할은 모레노에 의하면 발달을 해요. 그런데 그 최초의 역할을 모레노는 신체적인 역할이라고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태어나자마자 역할이 시작되는 거죠. 울면서 태어나니까. 그래서 자아나 자기는 나라는 것을 알 수 있을 때 형성이 된다면 그 훨씬 이전에 태어나면서부터 역할은 시작이 된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런데 여기 울거나 우는 것들은 그냥 단순히 신체적인 것만은 아니잖아요. 여기 쾌나 불쾌를 느끼는 정신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신 신체적인 역할이라고도 불러요. 첫 번째 이 역할들이 잘 발달을 하고요. 이후에 생기는 것이 심리적인 역할과 사회적인 역할이에요. 이 두 가지는 뭐 처음에는 경계가 모호하고 비슷한 시기에 형성이 되는데 나중에 이제 사회적인 역할이 훨씬 더 커지게 되겠죠. 처음에는 심리적인 역할이 조금 더 크다고도 해요, 모레노는. 심리적인 역할은 다른 말로 하면은 사이코 드라마적인 역할이라고 모레노는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는 뭐 환상, 상상, 뭐 어떤 그 정신적인 세계와 관련되는 그런 역할들이에요. 그래서 뭐 요정, 뭐 천사, 악마, 이런 것들이 다 이런 심리적인 역할의 초보 형태인 것이죠. 그리고 사회적인 역할은 사회가 나에게 부여하는 역할들인 거죠. 그래서 뭐 처음에는 남자, 여자 이런 역할이 있겠죠. 나는 모르지만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거긴 하죠. 나중에는 좀 더 의식적인 사회적인 역할을 하게 되겠죠. 뭐 친구, 학생 뭐 이런 역할들, 내가 뭐 스스로 선택하는 역할들이기도 하고요. 뭐 직업과 관련된 역할들이면 더더군다나 이제 완전히 의식적인 역할들이 되죠. 그런데 이 역할 각각은 발달이라고 해서 신체적인 역할이 다 발달하면 심리가 발달하고 그다음에 사회적인 것이 발달하느냐, 그게 아니라 계속해서 마치 이제 축적돼서 다중적으로 작동하는 것처럼 평생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체적인 역할도 우리도 계속 하고 있는 거고요. 심리적인 역할도 사회적인 역할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이 역할들이 다중적으로 작동한다라는 것도 모레노의 역할론의 특징적인 부분입니다. 역할 중심으로 한다고 하면은 너무 자아 중심적인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냐하면은 그 역할을 이 사회적인 역할로 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회가 부여하고 이런 것들을 내가 참여를 하려면 나도 자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역할 하면은 사회적인 거, 그럼 너무 나 중심인데? 이렇게 돼버려서 모레노의 역할론을 잘못 이해하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에요. 하지만 모레노의 역할론은 아주 초보적인 형태, 신체적인 그리고 미세한 각각의 행위별로 ER만 붙여서 역할이 이루어지는 그런 역할론이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놓치지 말아야 되죠. 그 다음으로 볼 부분이 역할과 문화인데요. 역할하면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것이 바로 문화거든요. 그 문화에서 어떤 역할들이 있고 없고, 어떤 역할들은 용인이 되고 안 되고, 이런 것들이 문화마다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역할로 체감을 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문화와 개인을 보면은 문화는 역할로 개인 안에 분화돼요. 이게 모레노의 말이에요. 문화는 역할로 개인 안에 들어가고요. 개인은 반대로 역할로 문화를 받아들여요. 그리고 개인이 만일 그 문화에 적응한다고 할 때는 바로 역할로 적응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역할이라는 것이 아까 굉장히 중층적이고 다중적이고 이렇잖아요. 그런 것들 형태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그 문화가 용인하는 것을 하거나 하지 않거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문화와 개인의 이 연관관계는 역할이라는 것을 매개로 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거고요. 그런 차원에서 그 문화에 얼마나 그 흡수가 되었느냐, 또는 그 문화에 얼마나 적응이 되었느냐, 그 문화를 개인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를 테스트할 수 있는 게 바로 역할 테스트예요. 그래서 개인에게 어떤 그 문화 안에 있는 특정 역할들을 실제로 한번 실현해 봐라 라고 했을 때 그 실현의 정도, 그리고 행위의 강도, 이런 것들을 가지고 측정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특정 문화가 이 사람에게 얼마나 흡수됐느냐, 혹은 문화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적응을 얼마나 했느냐, 얼마나 그 문화에 있는 역할 수행을 할 수 있느냐라는 것을 평가하게 되죠. 그런데 사실은 이 역할 테스트는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은 남의 문화를 내가 얼마나 습득했느냐라고 이렇게 이해하기가 쉬워서 마치 이제 외국인 테스트처럼만 들리는데요. 실제로는 어린아이들 테스트의 가장 유용한 방법이에요. 어린아이들은 외국인과 같거든요. 이 문화에 낯선 이방인들이에요.
근데 그 아이가 이 문화를 얼마나 습득했느냐를 한 뭐 유치원 아이들 5, 6살 아이들부터 시킬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경찰 역할 해봐, 선생님 역할 해봐, 변호사 역할 해봐. 근데 얘가 선생님 역할하고 경찰 역할은 할 줄 알아. 근데 변호사는 뭔 줄 몰라. 그럼 거기서 얘 테스트가 이제 종료가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얘가 어디까지 이 문화에 있는 이 역할들을 아느냐 하는 것을 측정을 해서 그걸로 이제 이 문화 연령이라는 것을 측정하는 겁니다. 문화 연령은 이제 초보냐, 보통이냐, 과잉이냐 이걸로 이제 발달을 말하기도 해요. 똑같은 연령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아이는 와인 감별사를 알아. 근데 어떤 아이들은 전혀 몰라. 이런 거에 따라서 그 아이는 문화 연령이 굉장히 높게 되는 거죠. 역할을 문화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이런 부분까지 모레노가 다 언급을 해놨다라는 부분을 한번 알려드리고 갑니다. 역할과 문화 중에서 특수하게 또 이제 모레노만 얘기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텔레를 얘기하면서 사회 원자에 대한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사회 원자는 한 사람의 텔레 범위다. 그림으로는 이렇게 나타내고 이건 소시오그램이라고 하죠. 이 텔레 범위라는 것은 인간 집단의 가장 작은 기능 단위라고 해서 이 사람이 이 텔레 범위에 있는 사람들과 가족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친구라든지 뭐 직장인이라든지 뭐 이런 단위를 가지고 있게 돼요. 그리고 이걸 통해서 이 사람이 어떤 관계 구조에 들어있느냐라는 것을 한눈에 볼 수가 있죠. 텔레 관계이기 때문에 끌림, 거부, 무관심 이렇게 나타나고요. 이 사회 원자가 이제 텔레에서 말하는 거라면 역할에서는 바로 문화 원자를 말하는데요. 이 문화 원자는 한 사람을 둘러싼 역할 관계의 패턴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거는 문화의 최소 기능 단위고요. 바로 이것이 바로 사회 원자의 문화적인 대응물이에요. 그러니까 사회 원자를 역할로 얘기를 하면 텔레로 얘기하던 것을 역할로 얘기하면 사회 원자 대신에 문화 원자라고 할 수 있고 바로 이렇게 소시오그램 대신에 요거는 롤 다이어그램 역할 도해라고 부르는 그림으로 바뀝니다. 이게 TC와 TV의 롤 다이어그램인데요. 한 사람을 중심으로 그릴 수도 있고요. 역할 관계이기 때문에 이 밀접한 두 사람을 같이 그린다면 훨씬 더 보기가 좋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예시로 했는데 소문자, 대문자 R은 바로 역할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부부인데 요 두 가지 역할만 맞아요. 나머지는 상응하는 역할이 상대방한테 없어요. 이러면 역할관계가 안 맞게 되겠죠. 이렇게 한눈에 역할관계를 파악하게 해주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이 T 부부는 이 T 부인에게 없는 역할이 S라는 여성에게 있어요. 그래서 이 남편 T가 그녀와 더 많은 역할관계가 맞게 되죠. 소시오그램도 치료 지침으로 사용된다고 했는데 롤 다이어그램도 진단용으로도 당연히 쓰고요. 그다음에 나중에 얼마나 어떻게 바뀌었느냐가 이 도해를 통해서 한눈에 보이게 되는 거죠. 어차피 지금 역할관계에서 대인관계 얘기가 나오긴 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조금 더 들어가면 이제 우리가 역할과 대인관계를 중점적으로 볼 수가 있어요. 좀 전에 보여드린 TC와 TV인처럼 이렇게 밀접한 당사자들 사이에 관계가 역할을 통해서 어떻게 유지가 될지 깨지게 될지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역할 균형은 이 밀접한 두 사람 말하자면 지금 뭐 연인이나 부부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두 사람 역할이 비슷하게 발달해요. 역할 수준이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말이 통하네. 나만큼 안 해. 뭐 이런 식으로 될 수 있겠죠. 그러면 그럴 때 긍정적인 텔레로 나타나요. 그리고 똑같은 역할이 아니라 상보적인 역할인데 그 발달이 맞는다고 해도 균형이 되겠죠. 만약 상보적인 역할인데 상보는 되지만 저 사람 그 역할이 아직 발달 단계가 너무 낮아. 예를 들면 내가 어떤 것을 주는 역할인데 저 사람이 받는 역할이야. 근데 받는 역할이 발달이 덜 됐어. 그럼 내가 줘도 못 받아. 뭐 쉽게 말하면 이렇게 되니까 안 맞게 되는 거죠. 이런 역할 균형이 있으면 당연히 이 역할 관계가 뭐 지속되고 좀 더 발전된 관계로 갈 수 있겠죠. 그런데 역할 부재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 역할들이 서로 이제 맞아야 되잖아요. 근데 몇 가지는 있는데 몇 가지가 한 사람은 있는데 한 사람이 없어. 그 역할들은 이 사람에게는 원래 없었던 역할일 수 있어요. 아니면 이 사람에게만 그 역할이 없을 수 있어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막상 결혼을 했어. 이 사람이 결혼해서 결혼 초에는 괜찮았는데 아이가 태어났는데 나는 엄마 역할을 해. 근데 아빠가 아직 안 됐어. 그러면 이제 부모 역할이 미발달돼서 아빠 역할이 부재한 거예요. 그래서 맨날 뭐 술 먹거나 아니면 놀러 가거나 막 이런 아직 거꾸로도 마찬가지예요.
엄마는 생물학적으로는 됐어. 아이는 낳았는데 내가 기를 역할, 엄마 역할이 없어. 그럴 때도 다른 배우자가 힘들어지게 되겠죠. 이렇게 역할이 부재되면 그 균열이 시작되는 거죠. 역할을 부재하는 거는 생기게 할 수는 있어요. 만약 치료적으로 개입을 한다 그러면 사이코드라마에서는 그 역할을 훈련시키죠. 아니면 다른 계기를 통해서도 생길 수 있거나 좀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죠. 여기까지는 그래도 괜찮아요. 생기면 되니까. 그런데 역할 대립이 생긴다. 그럴 때는 역할들이 서로 적대적으로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갈등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겠죠. 그럴 때 이 대립되는 역할들을 어떻게 수정해 주느냐, 어떤 역할들로 보완해 주느냐, 이것이 이제 치료적인 개입이 되겠죠. 그다음에 역할 소멸이라는 것은 한때는 있었던 역할이 사라지는 거예요. 역할이 있었다고 해서 계속 그 역할들이 쓰이는 것은 아니죠. 필요가 없어지거나 어떤 다른 이유 때문에 사라질 수가 있는데요. 뭐 특정 상대에게만 아까 말했듯이 그렇게 사라질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제 노화라든지 사회적인 필요성 때문에도 사라지게도 되죠. 그래서 역할과 대인 관계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보면은 치료적으로 어디가 문제이고 어디에 개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요 앞에 부분까지는 그 모레노의 사이코 드라마에서만 아주 중점적으로 다루는 역할의 내용이라면 지금 요 부분이 이제 어떤 면에서는 그 한국에서의 사이코 드라마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아까 말했듯이